많은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중 이 두 브랜드가 만드는 스니커즈, 에어조단 그리고 이지 부스트. 조던은 1985년, 이지 부스트는 2015년에 나왔습니다. 연식만 따지면 닭 대 병아리입니다. 하지만 병아리 치고는 아주 큽니다.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의 콜라보, 아디다스와 카니 웨스트의 콜라보.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조단은 막 엄마한테 애걸복걸해서 막 겨우겨우 사거나 막 용돈을 막 진짜 모아서 샀는데, 이것만 신으면 짱 먹었죠. 아니 좀 더 옛날이니까 캡 먹었습니다. 캡. 이 아이가 잘합니다. 이제 경제력이 생겨서 신발을 살 수 있게 되죠. 부러움에서 추억의 신발이 됐습니다. 어릴 때 못 사던 신발을 이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이키도 이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판매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에어조단 뿐만 아니라 나이키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레트로 오지라는 이름으로 옛날 조단을 다시 복각했습니다. 특히 조단 1은 오지, 오리지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최대한 재현해서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단 뿐만 아니라 나이키의 에어맥스, 코르테즈도 레트로에서 옛날의 추억의 신발들을 다시 팔고 있습니다. 콜라보, 오프화이트 같은 브랜드,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 영향력 있는 브랜드 혹은 인물을 통해서 원래 신발에 관심 없던 사람들한테도 이목을 끌게 해줍니다. 또한 이 신발의 가치를 한정판으로 팔아서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이 두 신발이 원래 발매가가 20만원대인데 리셀가가 얼마냐 하면 200만원입니다. 실제 플레이, 진짜로 농구 하시는 분들, 새로운 에어조단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넘버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조단 뿐만 아니라 더불어 카이리 어빙, 르브론 제임스, 야니스 등 선수들의 시그니처 제품을 출시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신발을 살 수 있게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나이키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전략, 스토리텔링. 조던 1 백보드입니다. 백보드인데 이 색깔이 왜 나왔냐? 1985년 친선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이 백보드를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입은 유니폼 색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2015년에 조던 1 백보드가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리버스 백보드, 19년에 3.0이 나옵니다. 신발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지 부스트를 얘기하려면 약간 시간을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까지 거슬러 가봅시다. 2009년 에어 이지가 나옵니다. 나이키에서. 백투더 퓨처 2에서 나온 신발의 모티브 삼아서 카니 웨스트와 나이키가 협업을 해서 에어 이지를 만듭니다. 나오는 족족 매진됐습니다. 2012년에 에어 이지 2가 나왔고 그 역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2014년 레드 옥토버를 끝으로 나이키와 카니 웨스트는 결별을 합니다. 왜? 갈라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발 디자인에 참여를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나이키는 카니 웨스트가 스포츠 스타가 아니란 이유로 로열티 지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카니 웨스트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아디다스와 손을 잡게 됩니다. 약 10년간의 아디다스 주가 그래프입니다. 나이키를 따라잡기 위해서 리복을 인수하지만
생각보다 큰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끝부분에 갑자기 그래프가 치솟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죠.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올라갔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발 쪽을 중점으로 살펴보죠. 아디다스 오리지널, 옛날 복고풍의 트렌디한 신발, 슈퍼스타, 스탠 스미스, 가젤, 레트로에서 발매합니다. 아디다스가 또 할 게 있겠죠. 콜라보입니다. 2015년부터 이지 부스트가 발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디다스가 카니에 웨스트와 손을 잡은 큰 이유는 바로 SNS. 그의 말, 입은 옷, 신발이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지 부스트 시리즈 중 가장 사랑받고 있는 V2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했던 지브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지브라가 나왔을 때 리셀가가 2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40에서 5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카네 웨스트, 가라사대, 이지를 원하는 사람 모두 신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 가장 잘 실천된 것이 트와입니다. 예약으로 선발매에다가 물량도 엄청나게 찍습니다. 거기다가 재발매, 여러 번 재발매가 이루어집니다. 이지를 모두 신게 해주겠다. 기존 스니커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전략인 희귀성의 법칙을 깨는 말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허니 버터칩 사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품절이 됐거나 수량이 적다고 하면 더 사고 싶어지는 심리입니다. 이게 과자인데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 당시 다른 사람한테 샀는데 이게 만약 20만원짜리 신발이다, 이게 100만원, 20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리셀 시장이 형성됩니다. 프리미엄 붙어서 100만원, 막 200만까지 올라가도 업자들, 리셀러들이 돈을 더 버는 거지 아디다스가 돈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셀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량을 더 찍어내서. 근데 지브라나 트리플 블랙을 보면 희소성을 어느 정도 간직할 만큼만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스니커 시장이 경쟁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란 상황이 있죠. 값싸고 좋은 퀄리티. 하지만 현실은 퀄리티 이슈. 검수를 똑바로 안 해서 안 좋은 상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예쁜 디자인. 하지만 스니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업자들의 리셀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진짜 불만 사항이 많아지다 보면 언젠간 터집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둘 다 앞으로 스니커를 사랑하고 진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